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래 이야기. 여자라고 줄에 서지 말라는 법이 있나? 양희은. 가장 최근에 줄에를 섰던 가수 육중한부터 드라마 인간 수업의 극본을 쓴 진한세 작가 등 많은 지인들의 주례를 섰다. 왜 나에게 주례를 부탁할까? 주례사가 짧을 것 같아서? 주례를 부탁받으면 미리 결혼식 전에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인터뷰한다. 왜 서로를 배필로 정했는지 묻고 대답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례사를 한다. 많이 안아주고 많이 웃고 많이 이야기 나누라는 내용이다. 요즘은 장인이나 시아버지가 주례 대신에 성혼 선언문을 읽고 신랑 신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참 좋았다. 생판 모르는 누군가를 주례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집안 어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첫 주례를 맡았던 때가 생각난다. 영국 배우 오지의 결혼식이었다. 아주 무거운 숙제를 떠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1968년 고교 시절 YWCA의 와이틴 활동을 할 때 영국 배우 오연경 씨를 초대해서 신기한 세계 여행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오지에는 윤소정 씨의 태중에 있었다. 우리는 사회에서 담아왔다는 물과 온갖 동전들을 신기하게 보며 맛깔스러운 그분의 이야기에 심취해 웃기도 하고 진지해지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초등학교 시절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가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면 오연경 씨는 우리에게 꿈과 선망을 더 구체적으로 심어주셨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노래로 사람들 앞에 선 지 몇 해가 지나서 오연경, 윤소정 씨 댁에 가볼 수 있었다. 배우의 자녀들답게 두 남매는 전혀 낯을 가리지 않았다. 무언가 해보라고 시키면 두 남매는 꽁트 비슷한 공연을 펼치며 재롱잔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1970년, 1980년대에는 일과 중 빈 시간이 생기면 윤소정 씨가 하던 이촌동의 소정 옷집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다음 일정까지 쉬면서 보냈다. 그러면서 신부 오지혜가 자라면서 남긴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부모를 따라 전공도 연극영화과를 택했고 그 아이의 우상이 양희은이라는 걸 전해 들으면서 킬킬댔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주례는 양희은 아줌마께 부탁할 거라는 얘기에 그저 웃긴다고 여겼더랬다. 그런데 긴 우리 인연 앞에 실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신부의 얘기인즉슨 어느 결혼식에 가도 주례는 뻔하더란다. 은사나 집안 어르신들의 지인, 유명 정치인의 주례사는 주인공들조차 귀담아 듣지 않고 꼭 교장 선생님의 듣기 싫은 조회사 같단다. 오지에는 못을 박았다. 내 결혼식 주례는 진작부터 양희은 아줌마야. 지혜의 뜻보다도 경우 반듯하고 보수적 성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신부에 붙인 오연경 씨께서 재미난 생각이라며 지체 없이 허락하셨는데 놀랐다. 신랑 쪽에서도 기꺼이 찬성, 곧바로 청첩장이 인쇄되고 만 것이다. 신부의 말에 의하면 진짜 놀랄 일은 모든 젊은 남자들의 뜨악한 표정이었단다. 심지어 양희은 아줌마 노래하면 깜빡 죽는 남자들까지도 그건 아니라고 도리질을 하더라는 것이다. 20, 30대 젊은 남자들의 주례 반대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꼭 주례를 서게 만들었다는 점이 요점이다. 결혼은 남녀가 각자 등에 업고 살아온 가족사를 풀어내며 일가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가족사를 쓰기 위한 긴밀한 유대이다. 결혼을 축복하는 자리에 어쩌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축사를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오연경 씨도 흔쾌히 허락한 주례 자리인데 못 설 일이 없었다. 당일 새벽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꿈을 꾼 것이다. 꿈속에서 경험한 일은 이랬다. 결혼식에 일찍도 가 있었고 텔레비전 녹화 때문에 옷 갈아입기 편하게 앞에 단추가 달린 셔츠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물론 주례용 정장은 옷걸이에 얌전히 건 채 가지고 갔다.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고 평상복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으려는 순간 챙겨간 줄 알았던 정장이 없었다. 식을 올릴 시간은 다가오는데 많은 하객들, 특히 원로 배우들 앞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주례를 선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 어쩌면 좋지? 그래, 아무 옷이나 사입자. 그런데 옷 사러 갈 시간이나 있나? 게다가 내게 맞는 기성복이 있기나 할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해? 이 노릇을.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보니 새벽 3시였던 것이다.
10월 25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여성시대를 마치고 잠깐 노래를 하고 집으로 왔다가 목욕하고 단장한 후 갈아입기 좋게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고 꿈에서처럼 불상사가 생길까봐 정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가져갔다. 남편은 내가 떨며 줄에 서는 모습을 도저히 못 보겠다며 로비에서 기다렸다. 내가 사시나무 떨듯 얼마나 떠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수줍음이 많고 낯도 가린다. 와들와들 떨다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줄에 서게 섰다. 나의 주례사는 이랬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두 젊은이를 축하해 주시려고 월요일 번잡한 교통 사정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에게도 평생 못 잊을 날이겠고 제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례 자리가 원한다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6살짜리 아우에게는 8살짜리 형이 하늘이듯 이 두 젊은이는 저를 볼 때 까마득한 어른으로 보였나 봅니다. 서로 다른 가족사를 업고 두 사람이 만나 울타리를 엮어 일가를 이루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서로에게 대한 늘 새로움으로 대하는 것, 뭐니 해도 역시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또 어디에도 없는 편안함?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르지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영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가. 글쎄 이 문제는 우리가 평생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나서도 어떤 것이 최고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딱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네요.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간다는 약속을 지키듯이 굳은 일도 마음 열어 봐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일 거예요. 내 식대로 사람을 고치려 들지 마세요. 평생의 반려자는 하늘이 주신다고 합니다. 혼자 살 때도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둘이 함께 살 때도 2배 넘게 좋아야겠지요. 하지만 모난돌이 자갈이 되도록 깎이는 결혼 생활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인격의 훈련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친 쇳밭 속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서로를 아끼며 위로하는 따뜻함으로 바깥 세상의 험난함을 이기고 안으로는 양쪽 집 식구들을 위하고 이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 누구도 모를 둘만의 조화를 이루며 무엇보다도 영혼이 평안하면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두 분 열심히 살며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시기를... 주례를 끝나고 사진을 찍고 결혼식장을 나오니 이제 이 세상 어떤 일도 겁없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첫 주례를 선 자리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였음을 고백한다. 그렇죠. 왜 여자라고 주례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나. 고정관념이죠. 최근에는 유튜브 보면 정말 웃긴 주례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이 영상 밑에 제가 여러 가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긴 하지만 한번 육회 삼켜 통쾌하게 웃으시면서 잠자리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굿나잇.